새벽의 훈춘, 불타는 일본 영사관을 바라보며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 간도로 향했습니다. 영사관을 습격한 건 마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총구는 마적이 아니라 간도에 살던 조선인들과 독립군을 향했습니다. 왜 독립군을 향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920년 만주와 간도는 조선 독립운동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조선 안에서는 총독부의 감시가 더 촘촘해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경을 넘어 만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인 마을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독립군을 먹이고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간도는 그냥 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이 다시 살아나는 뿌리였던 겁니다. 특히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가 터집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모의 국민의 군 등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일본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인을 깔보고 독립군을 산속에 숨어다니는 작은 무리 정도로 보던 일본군이 실제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일본군은 깨닫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간도의 독립군 근거지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도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총독부와 헌병경찰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토인 간도에 일본 정규군이 대놓고 들어가면 그건 국제적으로 침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독립군을 잡고 싶다. 조선인 마을을 뒤지고 싶다. 간도의 독립운동 기반을 부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고 대신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일본인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일본 영사관이 위험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너무도 절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훈춘 사건입니다. 1920년 9월 12일 마적들이 훈춘 시가지를 습격합니다. 약탈과 방화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10월 2일 다시 한번 마적단이 훈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 거류지가 표적이 됩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봐라. 일본인이 공격받았다. 일본군이 들어가야 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기록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주에 정규군을 출병시키기 위한 구실이 필요했고 중국 마적을 매수해 훈춘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하도록 조작했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훈춘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습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간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춘 사건은 그 준비된 침공에 붙일 이름표였던 겁니다. 우리 역사넷 기록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훈춘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모두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의 소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 마적단 안에 불량선인과 러시아 과격파가 섞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계산이 드러납니다. 그냥 마적이 약탈했다면 일본 정규군이 간도 전체를 뒤질 명분이 약합니다. 하지만 그 마적 속에 조선 독립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며 베일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다. 러시아 과격파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일본군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바꾼 겁니다. 마적 습격이 어느새 독립군 토벌 명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사관 방화가 어느새 간도 침공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7일 일본 내각은 결정을 내립니다. 명분은 제국 신민의 보호였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명령은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훈춘과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군을 소탕하라.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1920년 10월 7일 일본 내각은 제국 신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을 결정하고 훈춘 및 간도 지방의 독립군을 소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약 2만여 명의 일본군이 만주로 이동해 독립군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훈춘에서 시작된 불길은 간도 전체로 번집니다. 일본군은 마적을 잡겠다며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독립군 근거지와 한인마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1920년 8월부터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을 작성했고 훈춘 사건 뒤 10월 9일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북간도에 거주하는 불령선인 및 마적을 초토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속내가 분명해집니다. 훈춘 사건이 먼저였고 일본군 출병이 뒤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흐름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이미 간도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훈춘 사건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부실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비극적인 건 일본군이 말한 보호의 대상과 실제 공격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인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탄 것은 조선인 마을이었습니다. 일본은 치안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독립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한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적을 토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부수고 싶었던 것은 간도, 한인 사회 전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은 총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립군 뒤에는 밥을 지어주는 사람, 길을 알려주는 사람, 군자금을 모으는 사람,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는 학교, 독립 소식을 전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알았습니다. 독립군 한 부대를 없애도 한인 사회가 살아있으면 독립운동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일본군은 독립군만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땅 자체를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일본군이 독립운동의 기반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수천 명의 한인을 살해하고 수천여 호의 가옥을 불태우는 등 한인 거주지를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기록합니다. 훈춘 사건은 단순히 훈춘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복수심이 있었고, 간도의 독립군을 제거하려는 군사 계획이 있었고, 중국 영토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결국 수많은 조선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간도에 들어갔고 독립군을 소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조선 독립군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곧 청산리에서 김좌진의 북로 군정사와 홍범도 계열 독립군이 일본군과 맞섭니다. 일본은 훈춘 사건을 구실로 간도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조선 독립군의 저항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 뒤에는 더 큰 비극이 따라왔습니다. 일본군은 청산리 전투 이후에도 한인 마을을 짓밟았고 독립군은 더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간도에서 쌓아올린 독립운동의 기반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훈춘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본군은 훈춘 사건 때문에 간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간도에 들어가기 위해 훈춘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침략을 보호라고 불렀고 토벌을 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학살과 마을 파괴를 독립군 소탕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차갑습니다. 가해자는 늘 명분을 먼저 만들고 그 명분 뒤에 군대를 숨깁니다. 훈춘 사건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불타는 영사관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목적, 그건 일본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의 뿌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독립군이 압도적인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어떻게 맞섰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독립운동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